여러분, 올해 이제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기말 시험. 다음 주는 그냥 포럼 하면 이제 기말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벌레가 물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래 돌들이 소리 지르르라 했는데 제가 계속 몸살을 감기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이제 조금 목소리가 풀려서 선교 대회 좀 끝나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5월 7일인데 다음 주 10강 237 선교 정세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뭡니까? 예, 여기다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는 거죠. 헤로디아가. 예, 여기 헤롯 안티파스 왕인데, 예, 자, 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묵혀 죽으니라. 예, 그래서 벌레가 물리려는데 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특히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헤롯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헤롯은 또 요 헤롯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래서 한번 요 앞에 들어가기 전에 헤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 당시 날 때 그래서 2살 이하를 전부 살해한 헤롯. 여기도 벌레 물려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있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세례요한의 목을 가지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 나오는 이 사람을 주로 말하고요. 또 헤롯의 또 이 저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 아그리파 1세. 예, 여기도 이제 벌레에 물려 죽었는데, 요 지역 이제 요 헤롯 대왕은 또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헤롯 성전을 또 지었죠. 헤롯 성전을. 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헤롯 안티파 여기 갈릴리 지하 분봉왕인 분봉왕이라죠. 분봉왕. 예, 이게 달라요. 이게. 네. 벌레의 밥이 된 왕들,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 아기 전운을 학살한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헤롯 대왕은 나이 70에 첫 아내 도리스와의 낳은 아들 안티파테를 살해하고 자기 아들 닷새 만에 요 도리스 안티파를 닷새 만에 죽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고대사에는 더러운 병에 걸려 내장이 있었고 벌레가라며 경련이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사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34년간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그는 그의 내장을 갉아먹는 벌레로 말미암아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천박하고 비참한 인생의 신음소리를 맞았습니다. 요세푸스 이게 역사가죠. 유명한 신하고. 예. 그로부터 48년인 AD 44년 그 요세푸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그 요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디발. 요세푸스의 이름은 보디발이 성불구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권력은 이 경호실장으로 시위대장으로 높지만,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는 아주 불같은 그 열정이, 그 성욕이 아주 넘치는 여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요셉을 유혹하고 또 그 전에도 유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중동에서는 부녀자를 강간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중동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뭐 최고 고위 관료의 부인을 죽였으니까 바로 뭐 보디발이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죠. 그 왜 안 죽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 그 딸까지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아닐 거라는 걸 생각했고 또 자기 부인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세푸스 시내임은 저녁에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보디발 아내가 이제 거짓말 시키는데 믿을 수 없죠. 거기서 편을 하니까 네가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요세푸스가 나와서 한번 제가 여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44년에 헤롯 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각별한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고요. 예. 그리고 또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체포하여 투옥했죠. 예, 요세푸스는 그가 심한 복통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있는 외경이라고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네요. 네. 예, 아그리파 1세죠. 네. 이때는 그 사명씩 4계주로 16명이 있고 바로 거기 문을 지키는 2명에서 18명. 교대를 하니까 바울이 5개 있으면서 이 교대하는 병사에게 이렇게 18명을 이렇게 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탈옥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아그리파 1세를 경로시켜서 18명을 즉각 처형했다 그러죠. 이 바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8명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그리빠는 왕이 못 될 뻔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이제 그 줄리우스 시저도 죽고 또 그 다음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이 눈부신 은인불상한 목소리를 칭송하며 부하가 사신들을 접견하는 자리에 헤롯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이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이 된 듯 기고만장했습니다. 신이 된 듯.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부터 닷새 동안 헤롯 아그리파는 벌레가 내장을 갉아먹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신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예. 교회를 박해하던 신이 된 그 왕이 벌레의 밥이 된 것이죠. 구약 시대의 역대 하이동 유다 여호람 왕도 32세기 8년을 통치하였으나 아주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더니 창자의 병이로 2년간 앓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사명했습니다. 우리 십계명 1병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데 신을 사칭한 사람, 자칭 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은하신이로 통하는 김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김정은은 이게 좀 요거 조금 오래됐죠. 예, 어, 어, 130kg, 140kg, 고도 비만하고 폐활량이 인측에서 가끔 헐떡거리고요. 예, 저 췌장, 혈관, 고지혈증, 뇌졸중,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심장. 전에는 이 발 몸무게를 먹고서 족저 근막염으로 한 6주 동안 못 나왔어요.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갔었는데, 종합병원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예, 그래서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예,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그리고 이거 하여간 예, 이게 이제 그 심장인데요. 관상동맥이라 그래서 요거. 이게 괴사 잠깐 몇 분이 5분이라 하나요. 몇 분이라 하나요. 혈전도 이렇게 되고요. 네. 이게 그래서 아마 스텐트를 박지 않았겠냐, 아니면 관상동맥을 우회하지 않았겠냐. 82세, 70세 다 그렇게 해서 예. 김정일도 급사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여기 심근경색, 심장축합병증. 그러니까 심장 여기 어디가 이렇게 근육이 괴사됐거나 심근 여기가 이제 경색 꽉 막힌 거죠. 굳어진 거죠. 경색됐다 그러면 굳어진 거죠. 예. 근데 아침 일찍 이렇게 이렇게 현지 지도를 가겠습니까? 그날 일칠 시간이 8시, 7시 42분인데 8시쯤으로 바로 했으면은 이게 하여간 이 김정일이 타는 열차에는 20량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경호진, 의료진까지 다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이러면 나타나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일출 시간이 8시 40분이 8시 30분에 이제 죽은 거거든요. 이 태양호라는 항시 의료진도 대기하고 그래서 어떤 일본 아사히 TV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집무실에서 40km 떨어진 또 강동 초대소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하여간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벌써 몰골도 이렇고요. 자, 북한 퍼스트레디 이술주 운명은 그런 김정을 말고 첫 번째 쉽게 이술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담입니다. 여담. 예, 뭐 크리스천 디올로 무장하고 있죠. 백성들은 다 굶고 그랬는데 예, 눈설자에 주인지자를 쓰는데 이 성명학자에 의하면 중국 극부상 다부상이래. 과부상이라는 건 뭡니까? 김정은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바다가 이술은 용이 돼 주인이 된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나라를 읽었다, 이게 일일성 창업. 김정일은 지켰다, 이게. 김정은이는 이 두 할아버지 은덕으로 살아간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용해라는 사람이 북한에 이제 뭐 약간 좀 뒷방으로 눌러 앉았는데 한때는 이인자였다가 예, 뭐 이인자라는 게 없죠. 북한에서는 뭐 오직 김정은만 있을 뿐이죠. 예, 이게 뭐 이 저 최룡해하고 이설주를 합치면 뭐 60수가 돼서 가장 좋게 뭐 되고 이 37수 최룡해 이거는 뭐 왕이 될 상이라 그러네요. 근데 뭐 최룡해 용용자 요거 뭐 바다해가요. 이용호라고 이제 북한 말로 하면 합참의장 제일 높은 김정은의 후견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죽게 됐는데 호수 호자인데 뭐 바다에 호수가 잽이 되겠습니까? 장성택이는 또 연모택이라 뭐 체력에 바다에 뭐 안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호상명이라는 역술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게 이 눈보라가를 바다가 모두 녹여버리듯 뭐 어쩌고 해서 이제 그 채용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이제 대신은 뭐 아주 북한에서 이인자로서 엄청났죠. 예, 얼마 전에 그 최현 그 북한 뭐 이지스함이다 뭐 한 얘기한 그 바닷가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얘기하고 나서 그랬더니 최용해가 막 그러니까 그 유배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MBN에 나가서 저하고 이제 다른 정치부 기자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다 왔는데 그건 뭐 아니고 뭐 아들이 우리나라 방송을 봐서 뭐 자칭해서 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요. 예, 혁명화 교육을 자청했다. 하여간 뭐 조금 있더니 총정치국장이라는 데서 이제 해임이 되고 노동상 비서로 이제 좌천이 됐는데 하여간 김정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왕이 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요 인민군 교회극장 사거리라고 김정은이가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1호 행사라고 해서 그 아침에 바로 해서 아무도 가는 길을 모른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게 아마 죽을 뻔했는데 장성택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부지만 죽인 교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닌가. 그 무명의 여경이 2013년 5월 7일 날 20대 교통요경이 갑자기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리경심이라는 이름인데, 예, 불의의 정황 속에서 혁명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옹위한 리경심에게 영웅 칭호와 함께 국가훈장 1급을 수여한다. 이건 뭐 저기 갑자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평민에게 이렇게 영웅 훈장을 주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이 경호원들을 지키고 교통 수신호를 전달하는 교통경찰이 이 상황을 수습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 결혼 중 20대 젊은 여성이 이거 뭐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보상해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했겠죠. 영웅 칭호를 받았겠죠. 뭐 중의로 뭐 특진을 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인민문화공정, 김정일 집무실, 기쁨 김정은 집무실 마찬가지고 기쁨조율기관 여기 북한 여기 아주 여기가 이거 다 여기가 이렇게 뭐 우리 중앙청 있는 청와대에 있고 뭐 그런 거리 같은 그런 데인가 봐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여기 뭐 이렇게 김정일 이제 김정은이죠. 이런 뻥까 지하 100m, 120m 이렇게 금방 내려가고 이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인민무력본이 북방송도 앞에 있고요. 근데 이게 그 교통사고 미수사건 6개월 후에 장승택이 갑자기 처형하더라고요. 예, 삐딱하게 앉아있고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먼저 이렇게 삐딱하게 앉고 다들 하늘처럼 위로 올려서 쳐야 되는 이렇게 높게 쳐야 되는데 권성 박수를 쳤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때
다른 방송도 나가다가 이제 KBS에 모처럼 한번 MBN에서 KBS도 나가서 조수빈 앵커하고 대담했는데 장성택이 바로 죽냐 그래서 핏줄은 바로 안 죽인다 하고 안 죽인다 그랬는데 아, 장성택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저 KBS를 못 나갔습니다. 예, 뭐 이게 북한에서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뭐 장성택이 그 전에도 뭐 김경희가 시켜가지고 뭐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말도 있고요. 예, 하여간 뭐 그 이후로 김정은 특학의 장갑차도 배치되고 이 경호가 강화됐다. 1호 행사에 보완이 됐고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무인 시대, 우리 드라마도 나온 북한판 무인의 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예, 이거 뭐 최충원, 최후, 최양까지 아까 뭐 경대승도 있었고 뭐 하여간 뭐쭉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5.16뭐 이게 있었지만 또 12.12행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나왔지만 또 계유정난 단종 한 명에 하고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양대군하고 북한에도 이 혁명 같은 게 오렌지 혁명이 중동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또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예. 사실은 독재 체제 북한 같은 데는 칼과 붓으로 그래서 이 칼은 무슨 억압기제 모든 총을 들어 있는 거 공안기구 뭐 당 조직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이게 국가 보위성 이거 아직 글씨가 안 고쳐졌네요. 예. 근데 이게 칼이 이 붓이 잘 들으면 붓이 많으면은 칼은 별로 없어도 돼요. 예. 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칼 가지고 합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칼은 하나도 필요 없죠. 근데 북한에는 이 말만 가지고 선전선동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칼과 붓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 죽었어도 이렇게 살아서 신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었지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 그 자리를 김일성, 김정일이 사이비 신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제 얼마 전까지는 김정은이가 이 사이비 신을 대시하다가 이제 지가 사이비 신이 됐죠. 이게 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 공산당 국가는 다 그렇게 하죠. 또 이 베트남에 가도 호치민 거기도 그렇고, 우리 왜 요셉 시대도 바로 왕이 있었는데 모세 때도 왜 바로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이 몇백 년씩 그렇게 400년, 500년 삽니까? 그 직책이죠, 직책. 이름은 다 람세스 1세, 2세 그렇고 다 다른데 태양신을 숭배했죠. 그래서 태양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미라도 해놓고 근데 이게 왕권과 신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치가 강한 거예요. 바로는 왕이 잡고 신이죠. 북한이 이런 식이에요. 태양신, 광명성신, 김정일 별은 다른 별이 조금 하면 엄청 크게 다 몇백만 촉광으로 빛나죠. 빛나는 새벽별이죠. 주른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게 또 광명성. 근데 이 태양과 광명성이 어디에 있나요? 은하에 있죠. 은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은하 모시고 있는 태양과 광명성은 은하죠. 그래서 다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이비 신으로. 자, 원래 공산 국가는요, 당 국가 체제라 그래요.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 당이 워낙 공산당이라는 게 강해서 공산당이 정부와 군 모든 주민을 다 해서 이게 다 국가죠, 국가. 사실은 당도 국가인데 당이 국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다스린다 그래서 당 국가 체제라 그러는데 북한은 이 당은 이제 조선노동당 하나가 특별히 있고요. 이제 정부는 뭐 있으나 국무위원이고요. 뭐 또 이제 군. 근데 북한은 특이하게 지금 수령이라는 가짜 사이비 신이 당정군 위에 있어요. 예, 이제 뭐 총비서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북한 저기는 요 가운데 있는 약 북한 인구 2,500만, 요새 2,500만이 됐죠. 약 10분의 1은 250만 정도만 주로 평양에 많이 있죠. 평양에. 먹고 제대로 먹고 살고, 예, 나머지는 그 제대로 그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주민은 목구멍에 풀칠만 해도 감사하니까 뭐 힘이 있어야 혁명을 하더라도 민중봉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인민경제다 설명 파탄이 났고요. 그래서 당군정 평양시민 파워 엘리트 그 사람들만 제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수령경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냐? 요 파워, 여기 독재자한테 김정은이 하나 하고 여기는 파워 엘리트. 이걸 승자 지배 연합이란 말로 써요. 파워 엘리트 그걸 승자 지배 연합. 위닝 콜리션이라 그러죠. 북한 경제를 보면은 경제와 핵무력을 건설 병진 논단에서 핵무력에 추정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는 파탄, 인민 경제는 뭐 이미 파탄이 났고요. 당과 군을 움직이고 무기를 만드는 일명 제가 이 수령 경제라는 걸 좋아해 수령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이것만 잘 들어가고요. 이 시장 경제는 엄밀히 시장 경제는 없고요. 장마당 경제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장마당. 예, 이 뭐 마대를 놓고 조그맣게 파는. 예.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식량 배급 실태를 보면 아까 제기한 1번, 2번, 예, 요 예, 핵심 당요와 군 보안기관 요원 250만 명, 예, 여기는 거의 안정적인 배급을 받아요. 정권을 수하고 체제를 보유하는. 그래 군수 공장이나 무기 만드는 특급 기호스에 있으면 그래도 밥을 먹어요. 상황에 따라 차등 배급되고. 이제 4번에 600만 명 노동자, 교사, 의사, 서비스 종사자 여긴 배급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농민층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제 따비밭을 이고 사니까 그건 얼마를 가지라 20%인가 30%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아, 그냥 그런 대로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배가 불러야 뭐 딴 생각이 나는데 예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주민들은 농민들 소위 인민대중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김정은 정권에 보면은 이 꼭대기에 김정은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위닝 콜리션. 이거 다 벌면 이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롱 속에 있는 달러가 있으면 뺏어가고 이게 도둑 정치라 도둑질해 간다 그래요. 그게 뺏어간다 약탈 국가. 도둑 정치, 클랩토크라시 약탈 국가. 예. 이 모든 거 다 개인 사유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땅도 다 김정은이 땅 아닙니까? 석탄이고 광물이고 석탄 이런 문제도 당송특위도 이거와 연루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뭐그 15,000명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 임금도 다 김정은이가 갈취하고 있죠. 그래서 보낸 거죠. 예, 예, 이런 걸 그 지대라 그러는데 렌티어. 이 하늘이 경제 활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자원에 의해서 관광 자원, 지하 자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중동 국가들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제가 망했으니 망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국민들은 굶주려도 김정은 집단은 배불리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이거 쓴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 체제가 시스템 들어가면 이 변동량인 엔트로피가 막 진등해서 엔트로피가 너무 가가지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체계가 이게 뽀개진다, 바이프케이션 분기된다. 예, 뭐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걸 얘기했던 건데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진흙탕을 가듯이 그냥 가고 있다. 그래서 머들스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이 독재 체제, 독재 정치의 그 체제 변환, 예,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바바라 게데스라고 있는데요. 예, 대개 이 독재 체제가 전환되는 걸 보니까 70년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67년, 구소련은 71년이고요. 이 모든 나라들이 예, 전부 예, 이렇게 많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예, 기껏 가야 뭐 70년 이전이면 독재 체제들은 다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 요건 이제 북한은 요 잘못 얘기했죠. 예, 근데
유독 또 이게 이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2차 대전 이후 1945년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 독재 국가 사례 중 세습 권력이 세습되는 건 23건이고 그 중에서 성공한 경우는 9건인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죠. 이렇게 3대 세습은 북한이 유일하고요. 이건 62년이 넘었죠. 이제 70년 네, 추석 넘었죠. 는 독재 연구가들이 많이 독재 체제를 영어로 오토크래시라는 말도 전제주의다 해서 고든 톨록이라는 사람은 이 억압기구와 사회 통제력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지배자는 독재자는 현상 유지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과 엘리트들에게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엘리트의 정치적 도전과 엘리트가 이제 막 파워 엘리트가 독재자한테 지배자에게 도전한다든가 또 뭐 분열을 방지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예, 그래서 되게 독재 체제의 변수는 독재자와 파워 엘리트 간의 협력과 갈등이 이 독재 체제 변동의 핵심 변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책이죠. 오토크라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스테판 헤가드라든지 로버트 카프만이라는 이 독재 연구의 Dictators and Democrat, 독재와 민주, 자유민주주의들, 이 masses, 대중, 국민, people, 그다음에 엘리트 이런 사람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 중에 특히 이 밀란 스볼릭이라는 사람이 이 독재 통치의 정치학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독재의 체제는 이 masses, 대중과 엘리트에서 움직이더라. What drive politics in dictatorship? 이 독재 체제에서는 무엇이 정치를 추동시키는 요인이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독재 체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기본적인 갈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군중이다, 군중. 예, 군중, 백성들, 딕테이터. 그리고 하나는 이 파워 엘리트들이다. 근데 파워 엘리트가 이 독재자 문제는 어떻게 권력을 서로 나눠 갖느냐, 파워 쉐어링 분정.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자,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의 죽음이죠, 그죠? 예, 브루투스가 이제 딴 사람들 칼로 이제 이게 찔르죠, 이제. 야, 브루투스, 너 브루투스 너 맞아. 이제 이런 말이 뭐 한 브루투스 혼자 아니라 뭐 여러 명이 이렇게 가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볼리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독재 정권이 하루 이상 정권을 잡은 사람을 약 303명이 어떻게 정권이 끝나나 하는 걸 연구해 봤더니요. 이 쿠데타로 해서 대개 3분의 2는 물러나고요. 뭐 암살을 당하거나 또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건 그렇게 좀 민중봉기도 굉장히 드문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민중봉기라는 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는 가능하느냐? 이게 평양이죠. 예. 북한은 뭐 저도 뭐 우리나라도 뭐 기무 지금 방첩사라나 뭐 이렇게 다 뭐 연대장 이상 지휘관 되면은 다 이제 어디 갔다 왔냐 행성지를 다 파악하고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총정치인과 보유에서 아예 분대 이상 10명 이상 움직일 때는 사전에 미리 다 나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하니까 뭐 이게 개별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예, 개별 행동하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군대, 전체 군대, 조선인민군 128만. 여기가 이제 뭐 총정치구에서 북한은 이 지휘관이 2명씩 있어요. 군단장이 있으면 군단 정치위원, 대대장이 있으면 대대 정치위원. 예, 그래서 뭐 이게 그리고 총정치국에서 군대를 다 감시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보위국에서도 감시하고요. 또 이제 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국가보위성과 경찰 같은 사회 안전성이 있어서 이 모두 칼 가지거나 뭐 해서 무력을 890만 명 예비군까지 이거 다 김정은이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라고 다스려요. 이런 사람들은 예비군들도 이제 평소에 주민인데 최고 사령관이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북한의 이 국무위원장은 5년 단위로 당대회에서 선발하지만 최고 사령관은 종신형이에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차지한 직책도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칼을 줘. 공산당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이거 뭐 비상 3단계만 돼도 모든 업무가 최고 사령관한테 가고요. 네. 근데 이제 전에 1994년에 함경도에 있는 육군단이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다 이제 총총 정치위원 뭐 다 짰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부대가 해체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 수양대군 사건 개유 정란 때 그 함경도 도제찰사 이징옥이 이런 나쁜 왕을 단종을 까리는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뭐 여기가 워낙 험준하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오다가 이 부하한테 잠잘 때 목이 잘려가지고 이징옥이가 죽었죠. 예, 이 북한에도 평양으로 오기까지 지형이 너무 험해서요. 예, 그리고 또 온다 하더라도 이 평양에 김정은이가 있는 데까지 들어오려면요,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차량 기도 차량 진입이 고라 평안 방어사령부에서 무장이 상당하고요. 예, 또 소총 들고 갈 수도 없고 시민들도 뭐 자전거나 뭐 저기 뭐 우리 5.18 광주 때는 뭐 이렇게 민중들이 뭐 장갑차도 뺐고 뭐 버스도 운전하고 뭐 트럭으로 뭐 택시로도 들이받았다 그러지만 여기는 뭐 리아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자전거 타고 돌진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이건 뭐 평양 발성 탱크 고사포 중무장하고 또 호위사령부도 있고요. 그리고 김장원 지하 사령부 특가은 또 120m 밑에 어디 하도 많이 전국에 있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그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스카치폴이라는 학자가 이제 여자분이에요. 되게 이제 이 뭐 그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고 그러면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체제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고 백성노선에 만연하는 상대간 박탈감이 있더라도 이 강압기구, 강제기구가 잘 효과적으로 있으면은 다 진압하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혁명 성공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독립변인을 찾고 여기에 따르는 종속변인을 찾으면 이런 걸 그 박사도 분석틀이라 그래요. 분석틀 뭐 그건 그냥 참고로 알고요. 그 북한에는 이제 이렇게 장마당들이 많아요. 시장들이. 예, 우리 또 이 탈북한 사람들이 일로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걸 또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있다. 또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대로 이제 장마당이 있으면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물품이 올 때 이때 뭐 CD도 같이 오고 뭐 우리나라 이제 요새는 젊은이들은 다 장마당 위에 태어난 사람 우리 나만이 잘 산다는 걸 이제 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가두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에. 예, 참 이 독재 정권의 종식과 후계.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마침 5년 전에 글인데 지금하고 똑같네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다. 산과들은 푸르릉의 싱그러움을 뽐내며 우리를 손짓하고 있다. 며칠 전 황금 연휴에는 뭐 이제 저 부세통을 이루었다. 20일 동안 잠적했던 김정은에 대해서 아, 궁금증이 쏠렸다. 예, 뭐 김정은이 중퇴 유고 국분세 때 김여정 후계론, 지금은 이제 김주의 후계론이겠죠. 예,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가 핵무기를 손에 준 절대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예,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해 후계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 뭐 이제 후계 문제를 연구한 레슬리 홈스는 뭐 후계자가 권력 기반의 공과를 위해서는 중요 권력 기관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추종자가 권력 기관을 장악하는 게 필수작이라고 봤다. 근데 뭐 지금 김정은의 아들 설은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아들 설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 고급 장난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걸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않냐? 뭐 남자 장난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김주의 왕이면서 신과 같은 절대 독재자의 건강 문제는 뭐 철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디
글을 쓴 건데요. 근데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의 건강 문제예요. 이게 뭐 졸피뎀 등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졸피뎀 같은 게 들어왔다고. 그리고요. 또 이 김정은이가 체인 스모커래요. 말 보고 또 이게 그래서 그 이설주도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북 회담할 때 담배를 너무 핀다고 그 얘기 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여간 뭐 지금 그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보이는 건 체중이 140kg까지 늘어나니까 뭐 저도 요새 지금 뭐 3일째 지금 밥 안 먹고 있는데요. 지난번 선교대 때 선교사님 모시니까 체중이 많이 불어나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간헐적 극단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욕탕에 가서 재보니까 한 3, 4kg 빠졌더라고요. 3일 만에. 이건 나쁜 거죠. 근데 하여간 김정은의 최후 어떻게 될까요? 2011년들에 이 많은 독재자들이 김정일을 포함해서 다 죽어서 뭐 가다피도 그렇고 이 많은 30년, 40년 독재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그때도 뭐 좋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북한판 제스민 혁명이 오렌지 혁명이 오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여기 중동에서 이게 북한까지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했는데 참 그날이 오면 해가지고 제가 좀 바꿨어요. 백두산이 일어나 뭐 대동강물이 뒤집혀 근데 뭐 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제가 볼 때는 이 뭐 김정인이 자주 뭐 이렇게 40일 만에 몇십 일 만에 이렇게 등장하고 집회까지 찍고 아까 서초에 서두에도 했지만 심장을 포함한 뇌졸중 이 건강 문제 내일 죽는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김정은의 건강이 많죠. 그래서 뭐 그걸 때문에 그런지 2021년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총비서 다음 직책인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하고 총비서연의 대리인으로 명시했는데 지금 뭐 1비서가 누군지는 공석인 것 같아요. 예, 뭐 하여간 직책도 이렇게 많아요. 직책도. 예, 이제 지금 뭐 11살일지 뭐 12살일지 김주애에게 이제 이렇게 많이 쏠리고 있죠. 예, 뭐 이렇게 장군들 보호도 받고 뭐 이제 유력 후계자, 유력 후계자로서 뭐 이제 이렇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죠. 4대스에서 기정사실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얼마나 건강하면서 시간을 언제까지 벌어주느냐. 뭐 이제 뭐 10살 몇 살이면 잘못하면 단종처럼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설 저런 설도 있고요. 예,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김주의 후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박사학위 볼때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서 뭐 아까 그 지배 엘리트와 주민 매수와 파워 엘리트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동구 공산권이 이렇게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학자들이 내노라라는 학자들 다 못 맞췄어요. 다 예측을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직 학문적 방법에는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 헤로당을 죽인 벌레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신을 사칭했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무슨 물로 죽게 하든지 뭐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하시든지 오직 하나님 손에 잘려 있다. 예, 이게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벌레 하나라도 또 풀 한 폭이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손에 있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김정은이 불장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선교 한국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신을 사칭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없애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좀 시간이 많았으면은 제가 재밌게 이렇게 많이 특강을 많이 해놓은 분야인데 또 최근에는 이게 북한에 대해서 제가 몇 동안 손을 놨더니 조금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여간 신을 사칭하면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에는 기말 시험을 간단히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